오늘도 이 취준생들을 위해서 이 직장을 소개해 주실 텐데 어떤 기업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기업에서 원재료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공급망 단계를 최적화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리를 뜻하는 용어를 SCM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대한민국 넘버원 구매 SCM 솔루션 기업으로 연평균 32% 이상 성장하는 기업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엠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평균 32%라고 하면 각도로 보면 한 이 정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취준생들의 심박수가 좀 증가하는 게 느껴지는데 엠로라고요. 어떤 회사예요?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엠로는 국내 구매 SCM 분야 1위 기업으로서 스마트 스위티 등 총 21개 이상의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SCM은 부품 공급업체와 생산업체 그리고 고객에 이르기까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의 IT를 이용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시장이나 수요자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제조기업은 모든 재화와 부품 자체 생산하거나 조달하기가 어렵고 50에서 80%를 외부에서 구매해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수만 가지에 이르는 재화 구매, 관리, 공급사 선정 등 의사결정 효율화가 필요한데 이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구매 SC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이 이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외부에서 받아들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솔루션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들이 엠로의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나요? 네, 엠로는 20년 이상 된 기업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건설, 철강기계, 에너지화학, 유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28개의 기업 1,000건의 이상이 되는 구매 SCM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하나그룹 등 다수의 대기업들과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도로공사 등 대표적인 공기업들의 고객사를 확보하기 때문에 명실상부 국내 SCM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수많은 기업들이 엠로의 고객인 것 같은데 이 구매 솔루션이 사실 대기업에만 필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서비스도 당연히 있겠죠. 네, 코로나 영향으로 기업이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확산 추세 속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기업의 구매 관리 노하우를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서 중견 및 중소기업들의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을 공급 관리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하고요. 2주에서 2개월의 빠른 설치가 가능하며 사용자 수에 따라서 매달 과금되는 형식이라 경제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엠로는 국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개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과도 상생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엠로가 이 국내 SCM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셨잖아요. 시내 직장에서 소개되는 이 국내 1위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데 엠로는 어떤가요? 네. 엠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해 지난 2016년부터 첫 해외 진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국방부 SCM을 구축하면서 6개월간 직원 100명이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열심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외 업무는 클라우드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준비해서 시장에 출시했는데요. 작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뜻하지 않게 국내에서 밀려드는 클라우드 업무를 처리하느라 현재 해외 진출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화 마무리되면 개발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외 프로젝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머지않아 해외 사업까지 매우 활발하게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큰 활약을 하는 엠노가 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그런데 이 엠노가 서비스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요. 네, 엠로는 전자서명 및 계약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구매 솔루션과 AI 솔루션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매 솔루션은 구매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구매 SCM 솔루션 사업을 말합니다. 크게 조달 구매,
협력사 관리, 원가 관리, 구매 정보 분석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구매 조달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외부 구매 정책 및 법규 대응 또한 지원한다고 합니다. AI 솔루션은 기업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실용적인 디지털 신기술 기반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머신러닝, 인공지능 모델과 같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정확한 수요 예측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크게 품목 기준 정보 관리, 비용 자동 분류, 지능형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I 모형을 활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는 원가인 간접비를 식별해서 자동화하고 이에 대한 현황 파악, 이슈 도출, 원인 분석으로 전략적인 구매 의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품목을 구별할 때 1주에서 2주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엠로 AI 솔루션을 통해서 1분 만에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람이 하면은 2주나 걸리는 일인데 AI가 하면은 1분밖에 안 걸리면 그러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AI 솔루션을 개발을 하려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엠로는 AI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올해 6월에 4개의 AI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특허 분야는 AI 머신러닝 기반의 정보 제공, 아이템 분류, 유사 아이템 정보, 학습 모델을 사용한 정보에 대한 방법 및 장치 분야라고 하는데요. 참 말이 어렵죠.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AI 부품의 코드와 스펙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건데요. 사용자가 어떤 스펙을 요청하더라도 동일한 품목을 찾아줘서 중복 코드나 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 구독료라는 비용 처리를 할 때 사람에 따라 신문 구독료, 신문 대금, 신문 이렇게 다르게 입력하며 동일한 비용으로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에 AI가 알아서 척척 해주는 것입니다. 또 AI가 사람 대신 동일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학습해서 유형별로 비용을 분류하고 지출 현황을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는 동일한 비용이 3개 업체에 분산돼 지출되고 있었다며 가장 유리한 업체로 통합해 30만 원이 아닌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따라 다양하고 적합한 절감 방법을 제공하니까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AI가 사실 일생활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편리함이 좀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AI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엠로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엠로는 2000년에 설립되어 21년의 연혁을 자랑하는 기업이고요. 2005년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08년 딜로이트 아테지어 고속성장 500대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매출 50억을 돌파하게 됩니다. 2009년부터 한국 SCM 대상, 정보서비스 부문 대상, SIO 어워즈 대상, 2011년은 빚넷 소프트웨어 대상, IT 이노베이션 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2012년은 매출액 200억을 달성하게 됩니다. 4배가 올랐네요. 예. 2014년부터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되면서 글로벌 창조 SW 사업 수행 기업으로 선정되었고요. 2016년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017년에 싱가포르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출하게 됩니다. 같은 해 소프트웨어 분야 R&D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2018년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 전문 분야인 AI더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IoT 사업을 시작으로 구매 영역 최초 법령적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 플랫폼 특허 획득 등 IT 기업의 SCM 기업의 위상을 다졌고요. 올해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과 더불어 AI 기술 특허 4개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나 기술로 받은 수상 내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엠로는 지금까지 확보한 글로벌 웹 표준 기준 역량, 디지털 신기술,
국내 최초 기업 고객 네트워크,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더 가치 있는 창출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정말 연역에서도 보면은 성실함이 느껴지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요. 업계 1위라는 이유 말고도 혜진 쌤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디지털 혁신 솔루션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업계 1위 기업이라는 점에서 성장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요. 2020년 기준 매출액이 448억으로 달성한 만큼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기관 평균 급여액이 5,445만 원 가량 되는데 동종업계 평균 대비 31% 높은 기준이라고 하고요. 그 수준에 맞는 다양한 복지 또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퇴사율인데요. 엠로의 1년 이내 퇴사율은 5%로 업계 대비 낮은 기준이라고 합니다. 간판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안에 들어가 보면 보이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엠로는 만족도 높게 장기 근속이 가능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신의 직장에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일하기 좋은 회사가 정말 좋은 거잖아요. 보통 뭐 기사 같은 데 찾아보면 1년 안에 퇴사하는 비율이 10명 중 3명, 그러니까 30% 정도라고 하는데 5% 정도라고 하면 정말 요즘 그 세대, MZ세대한테 최적화된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MZ세대 신입사원들의 마음을 엠노가 사로잡은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엠로의 낮은 퇴사율의 배경에는 회사가 신입사원을 정착하고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회사의 비전과 목표가 뚜렷함을 공유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은 입사 후 3개월 동안 회사 생활을 위한 기본 소양 및 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데요. 이후 3개월 동안 OJT를 진행하면서 실제 프로젝트, 실무 현장에서 생생한 업무를 경험하고 선배들의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생생한 업무를 경험하고 선배들의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멘토링 제도를 통해 개인별 멘토와 6개월간 연결되어 집중 케어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도 또한 교육들이 신입사원의 정착을 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집중 케어를 받다 보면 이 엠로의 DNA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요즘에 MZ 세대들은 조직 문화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MZ 세대에게 다른 어필을 좀 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엠로는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고 독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합니다. 직급별, 부서별, 회식이 따로 진행할 수 있어서 회사 생활에 있어 힘든 상황이 있으며 언제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신입사원의 인터뷰를 봤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배가 먼저 다가와 챙겨주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의견이 많이 있어서 끈끈한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 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특히 솔루션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손에 꼽히기도 하고 그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 모든 조직원들이 도전적인 키워드를 잊지 않고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조직적인 문화를 잘 캐치하셔서 지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역시 IT 기업의 도전이라는 키워드는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것 같은데 자, 인재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그럼 인재상에도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혹시 들어가 있나요? 네, 엠로의 인재상은 크게 4가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적인 키워드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책임지는, 함께 일하고 싶은, 공부하는, 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엠로의 인재상이라고 하는데요. 엠로는 영업, 연구, IT, 관리 직군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236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기적이고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엠로의 송재민 대표는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경제를 전공한 문과 출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5년 전 알파고의 충격을 받고 나서 AI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며 특허도 등록하게 되어 발명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독학으로 AI를 익히고 부족함을 깨닫고 사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직원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학습하며 AI를 깨우쳤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AI 분야의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가 나서서 공부하고 책임지고 꿈이 있는 인재상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에서 신뢰가 가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IT 전공자도 아닌데 독학을 해서 AI 공부해서 그러니까요. 최고의 기업을 와. 만들었다. 정말 대표의 실천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혜진 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신뢰가 가는 회사라고 했는데요. 이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니 해도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복지는 어떤가요? 네, 복지 제도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크게 일반 복지, 여가, 건강, 장기 근속 이벤트로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복지가 굉장히 많네요. 그 뭐 보니까 이 복지몰 운영도 있고 방금 전에 표를 잠깐 보여주셨는데 네. 교육 참가 포인트, 경조 상조의 운영, 기념일 및 명절 축하. 이런 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기념일 축하해주고 명절도 네. 축하해주고 또 뭐 여가 자기개발 활동 지원, 사내 동호회. 요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동호회 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휴양시설, 이 휴양시설 보내준다는 건가요? 네. 네. 자기개발비, 멘토링 제도 소개해 주시죠. 네. 네,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명 리조트, 용평 리조트, 제주 별장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어학 및 자격증 직무 관련 자기개발 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질병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포상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4년 근속 시 120만 원, 8년 근속 시 350만 원, 12년 근속 시 800만 원에 달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퇴사 욕구가 따로 올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또한 구매 전략 세미나, 송년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지원을 통해 전 직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직원 및 공용 휴게실, 야외 테라스, 대강의실 등 힐링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지원하고 있고요. 할 수 있는 복지는 모두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 곳입니다. 두 분 MC께서도 복지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실까요? 박선영 아나운서 어때요? 저는 이 포인트가 아까부터 보여가지고 포인트로 뭐 할 수 지금 있어요? 포인트로는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복지 쪽으로서는 네. 이제 교육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또 오. 포인트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복지몰에서 뭐 생일이나 명절, 뭐 오. IT 포럼, 교육 참가 시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휴가 및 지원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뭐 뭐니 해도 뭐 안마의자가 없다고 하면 사실 여기 안마의자가 없지만 네. 이런 혜택, 포인트 같은 거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그래 우리는 너희들을 생각해주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좀 물질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일하기도 선물 받는 기분이 느낌이잖아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혜진 쌤은 어떤 복지가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 참가했을 때 포인트를 지급되는 복지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 듣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자주 찾아보고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좀 노력도 하는 편인데 네. 교육도 듣고 포인트도 받고 이러면 이제 본인한테 되게 일석이조가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구매 전략 세미나도 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구매 전략 세미나? 네, 사내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는 구매 전략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엠로에서는 2011년부터 구매 SCM 경쟁력 강화 방안, 위기 속의 기회, 구매 전략 변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 인공지능 시대, 구매 역할을 재조명하다 등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최신 구매 트렌드를 공유하는 장을 만들고자 알찬 세션과 강사진을 모시고 진행해왔다고 하는데요. 1,5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던 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 영향으로 세미나가 연기되었는데 엠로와 구매 SCM 산업의 히스토리에 대해 관심 있으신 지원자는 지난 세미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엠로에 빠진 취준생분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엠로와 함께하고 싶은 취준생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될까요? 네. 엠로의 인사팀에서는 회사에 대한 관심, 업무의 지식을 쌓고자 한 노력의 여부, 미래의 목표 보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에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업무 지식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작성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개발자 경우에는 무엇보다 프로그래밍 언어 및 개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우선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필할 분야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IT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좀 문과생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과생들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떤 벽이 있지는 않나요, 문과생들에게? 네, 지원에 가능한 직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개발 같은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업 조사하다가 이제 입사 지원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경력 사항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무 유관성이 높은 전공에 대한 지식 수준과 충실도를 보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신입 성적 기입란에는 1, 2, 3, 4학년 모두 1학기, 2학기 평점으로 작성하는 칸이 따로 있고요. 이를 보아 이제 전공과 학점을 아예 보지 않는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전공에 이제 부족함이 있다면 구매 SCM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업무 지식을 쌓고자 한 개인의 노력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엠로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엠로 기업 분석을 위한 가이드를 좀 주신다면요? 네, 엠로는 업계 1위인 기업만큼 기사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IR 자료를 IR 자료? 네,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R 자료는 회사의 공시 자료와 더불어 투자자를 위한 회사의 장기 비전과 신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엠로의 사업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시되어 있고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업계, 기업, 경쟁사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업계 현황 및 시장 규모와 전망을 통해서 산업군의 이슈를 파악할 수 있고요. 주요 SCM 기업 동향을 통해서 경쟁사 분석을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주요 SW 정책 동향을 통해서 정책에 맞는 이슈를 도출할 수도 있고요. 회사 현황을 통해서 엠로에 대한 현재 매출과 기술 특허 분야를 철저하게 분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